네, 자, HLB를 보겠는데요. 생명과학에서도 제가 일부분을 이미 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아마 확인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시 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명과학, 그러니까 LB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생명과학을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진해장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봐도 제가 이제 생명과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내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도 아마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도 그 움직임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이제 뭐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진회장이 이 회사 진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임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생각, 그건 중요하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이래저래 말씀이 많아서 그냥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뭐 무시하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도 제가 1%만 제 의견을 좀 믿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분석이 있어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뭐 차트만 이게 라인을 이렇게 긋는다, 라인을 띡띡띡 이렇게 선만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상당히 이거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게 그냥 1%만 믿어달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목을 갖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내용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펀드니 뭐니 이제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이 진회장에 대한 행동, 뭐 이제 투자 다 아시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그냥 진회장하고 그 외에 그 가까운 사람들, 그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래저래. 그리고 제가 또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증에 대한 부분을 왜 이 자리에서 유증을 했을까?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내용, 그 유증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유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을 때 제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패턴이라는 게 유증이 떠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많은 패턴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거. 근데 여기에서 기업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꼬꾸러지는, 이게 빠져버려요 올리다가. 근데 기업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빠진 것을 바로 회복합니다. 물론 자, 여기가 어느 위치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위치에서 높은 자리다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죠. 근데 낮은 자리, 바닥에서 낮은 자리면 이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HLB도 유중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시간 외에까지 포함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트상으로 저는 확인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시간에 좀 많이 빠진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행동 자체, 이 진회장에 대한 그 행동 자체가 좀
안 좋게 보여져서 예,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외에 아마 그러한 부분,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시간에 많이 빠지는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매도 또는 반등이 나오니까 괜찮나? 그럼 또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 외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기간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간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현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보여진 것이고,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 때도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는 라인 때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외에 그쵸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위치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도 또 이렇게 외인 그런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도 이제 뭐 차트 분석을 하지만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얘네가 단순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뭐 진회장도 물론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회장 입장에서도 그 400억에 대한 부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지분에 대해서 얼마의 매수가 되어 있는, 깔려 있는 주식이 지금 몇 프로 뛰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지분에 대한 그 부분, 물론 그거를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다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거, 이 사람이 얼마 들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은 이제 주식에 대한 금액이긴 하지만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주가의 상방 하방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 HL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성,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회장은 믿고 가는 거다.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과 수급.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왜 손절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현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 위치에서 만약에 조금 현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수십만 원 간다는 저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얘기는 못하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 또는 그냥 반등이라는 건 저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이 HLB에 대한 제가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뭔 대응이냐, 중장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대응 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 좀 달아주고 계세요. 평단 낮추기, 현금 이런 거.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오면 확실히 대응했던 분과 안 했던 분이 차이가 좀 나겠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제대로 추가 매수만 잘 해준다. 그러니까 현금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매수하라 그랬지. 또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 수익을 보셨던, 아니면
조금 고점에서 물려 있다가 현금화신 들고 있던 그 여기 이 종목의 그 비중을 현금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평단을 낮춘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과 그 다음에 좀 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 외에 한 3% 4% 정도 빠졌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92,000원대죠. 자, 92,000원이면 제가 말씀드린 라인대죠. 여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꼭 보셔야 된다라고 뭐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라인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하고 여기를 지지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상관이 없다. 제가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야, 넌 여기까지 빠져도 뭐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괜찮은 거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현금화를 계속 강조했고 손절까지도 말씀을 드린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별거 아니다. 지금 시간에도 빠지고 이렇게 빠졌을 때 내일 분위기가 딱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들어온다. 꼭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게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단타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단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가 아니라 매수를 나는 할 마음이 있다. 저는 매수 이 종목에 있어서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단 한 번도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선생님들의 이제 선택이고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빠지는 걸 보면서 매수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물타기라든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 자, 빠지는 거 알면서 매수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주가가 빠지는데 왜 매수를 합니까? 아니면 빠지고 나서 밑에서 매수해야죠. 이거는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갭 하락이던 뭐 지금 상황으로 갭 하락이겠죠. 갭 하락에서 시가에서 빠지는 걸 보면서 매수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올라갔다 살짝 눌린다든지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고민 없이 그냥 매수하셔야 돼요. 밑에서. 올라가고 나서 매수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현금화 했던 부분이 그냥 그대로가 돼요. 물린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꼭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올라가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면, 그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게 고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HLB가 딱 그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모양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냥 매수하고 싶다. 그럼 눈 감고 그냥 매수를 하고 빠지면 손절. 아니면 시가가 막 무너지더라. 그럼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저는 매수 사인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 뭐 좋다 그런 뜻으로 매수를 하네 안 해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단타던 중장기를 봤을 때 맥점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른 종목도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 저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지 이거를 매수는 안 하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실성과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만 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오해 하시면 안 되고
매수하실 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죠. 지금 주봉도 그렇고, 자 월봉도 그렇고요. 제가 HLB 생명과학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를 봤을 때는 내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확실성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말씀을 그러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중에 대한 위치,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는 이 위치, 이게 연관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장이 끝나고는 이런 얘기를 장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장중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 이 내용이 회사나 진회장 입장에서는 장 끝나고 이 연락을 받아서 그러한 사건이 있더라.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까요? 이 전에는 몰랐을까요? 시장이 움직였을 때? 다 이유가 있다. 이거는 기업이 안 좋다, 진회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어떻게 장중에 말을 못한다. 그리고 장중에 말을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시간의 그런 움직임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주식은 엄청난 머리싸움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인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HLB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뭐 어설프게 그냥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태까지 저도 주식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에 대한 뭐 움직임,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단순하게 재료가 좋다, 회장이 좋다, 회장을 믿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 갖고는 뭐 계속 올라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가의 흐름,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일, 유중이 왜 여기 있나,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발표하는 시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 유중, 뭐 아니면 오늘 얘기 나왔던 그런 내용도 시간과 날짜라는 게 엄청나게 계산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이런 내용을 진 회장이 얘기했구나. 그냥 그게 아니라 왜 이 날짜, 이 파동, 그리고 이 위치, 그리고 유중 이유, 그 다음에 왜 시간, 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가의 흐름을 재료 기업이 아니라 주가는 주가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다 돈 보이잖아요. 아니 재료하고 기업 분석표에 돈이 얼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지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건 엄청난 자료예요. 이건 이 주식에서라는 건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지금 아마 이 회사 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화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조금 더 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전에 이 주식에 대한 내용,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그러한 것을 좀 미리 아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뭐 재료 기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수 매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 넘는 소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모습을 좀 보시고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도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하고 이 움직임 꼭 같이 한번 보시고, 이미 지난 거고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도 좀 그냥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그냥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하신 부분이다 라고 하면
예, 그 믿음에 너무 커서 좀 실망도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예,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